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6강 12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은 아주 비밀이 있는데 확인 설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이라는 거하고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건데 같은 조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이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확인 설명을 해주는 중개 의뢰인, 특히 임차 또는 매수하겠다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이 이러이러합니다고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확인 설명이고, 확인 설명서는 좀 달라요. 자, 확인 설명서는 그 확인 설명할 내용을 서자가 들어갔으니까 서류란 얘기죠. 서류. 구체적인 문서입니다. 문서로 작성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 이 확인 설명서는 언제 하냐? 거래계약서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이 이루어질 때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에게 줄 때 확인 설명서도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에게 모두에게 줍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확인 설명은, 자, 이건 중개계약 체결. 자,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계약이 체결이 돼서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 즉 거래계약 전까지, 거래계약 성립하기 전까지, 자, 요 사이에 확인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요 시점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냐? 바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아니, 권리를 팔겠다고 내놓은 매도한 사람은 자기 물건이니까 잘 알아야 되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사겠다는 사람, 즉 권리 취득,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중개 의뢰인에게. 자, 그럼 요때는 뭘로 확인 설명을 하냐? 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이런 것들, 이런 서류를 갖고, 자, 이런 근거 서류를 갖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때의 서류하고 이 확인 설명서 이 서류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뭐냐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요때 확인 설명서 같이 작성하는 겁니다. 같이 작성해서, 아까는 권리 취득 중개 의뢰만 했지만 이번에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 권리 이전하려는 중개 의뢰인 모두에게, 즉 거래 당사자 쌍방, 당사자 쌍방에게 작성해서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확인 세 분은 만들겠죠. 거래 당사자 각각 의뢰에게 한 부씩 주고 중개업자 본인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왜 3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해당 중개 업무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하고 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자, 이 확인 설명서는 분명히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 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세부를 만들어서 최소한 3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거 상기하는 의미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보관기간, 법정서식 유무 한번 따져봅시다. 자, 거래계약서가 하나 있고, 방금 배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고, 자, 일반 중개계약,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 자,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건 두 개 세트로 가고, 일반 또는 전속이니까 이렇게 간다면, 법정서식,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물론 거래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식은 없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표준서식을 사용하면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다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자, 보관기간은 거래계약서 워낙 중요하니까 제일 길어요. 5년. 지금 오늘 배우는 확인설명서 3년.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가 되거나, 거래계약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만약에 다른 중개업자가 했다도
다른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기간 규정이 없고, 전속 중개계약은 워낙 의무가 서로 강하기 때문에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 중개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3개월로 하더라. 요게 기억이 좀 나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보고, 자,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확인 설명할 때 근거서류로 제시하는 것들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뭐 이런 서류들을 얘기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라는 이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법정 서식을 얘기합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 자, 이 확인 설명서는 네 종류가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 이게 서식 자체가 이렇게 딱 제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4개니까 3, 그리고 4. 이렇게 4개로, 앞에는 이름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4. 이렇게 되는데, 1은 뭐에 대한 거냐면, 1은 우리가 제일 흔히 거래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 자, 2는 건물 같은 거, 비주거용, 이건 비주거용 건축물을 얘기하고, 3은 그럼 뭐겠어요? 토지. 나머지 4는 바로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그 중개대상물들, 토건, 입광공.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은 나왔고 나머지 입광공이 안 나왔잖아요. 임목, 광업재단, 공업재단에 관한 내용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종류가 있는데, 그럼 중개대상물은 무엇을 확인 설명하냐? 그 내용을 봐야겠죠.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확인하는 설명하는 그 내용이 뭐냐, 무엇을 확인하고 설명해 줘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가 나오는데 요걸 다 암기해야 돼요. 자, 암기 그러면 짜증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왜? 제 책에는 항상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원 선생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 안 시킵니다. 중요한 글자 딱 암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살을 붙이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저절로 암기가 돼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문장을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터집니다. 그럼 안 되니까. 자, 9가지 중요 글자만 딱 보겠습니다. 기, 첫 번째 기고, 두 번째 권, 세 번째 예, 네 번째 토, 기권, 예, 토. 그 다음에 수, 벽, 일, 도, 조. 요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기권, 예, 토, 수, 벽, 일, 도, 조. 자, 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뭐 소재지라든가 종류라든가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모,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권은 바로 권리. 이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고, 예는 바로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을 얘기해요. 거래 예정 금액, 즉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이 얼마 받겠다 하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여기에 중개수, 수수료, 뭐 그 산출료 이런 게 다 나오죠. 예정 금액이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토는 토지 이용 계획하고 토지 이용 계획 플러스 그 공법상의 거래 규제하고 이용 제한이 있어요. 공법상의 어떤 거래 제한, 이용 제한. 그게 토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 한번 동글뱅이 해 놓읍시다. 일단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수는 수도, 뭐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뭐 배수시설 그런 것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벽은 바로 뭐겠어요? 벽면. 이거는 벽면, 뭐 도배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은 일조. 태양이 얼마나 비치냐, 일조, 소음, 진동 이런 조건도 환경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도는 바로 도로예요. 도로 상태, 대중교통과의 연관성, 뭐 시장이나 학교와의
그 근접성 등의 이런 입지 조건을 얘기하고, 조는 바로 조세입니다. 조세. 자, 이 조 중요합니다. 조는 왜 중요하냐면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조세는 권리의 취득함에 따라서 내는 조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그의 부가세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양도소득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지 취득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 설명에 있어서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들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기권예토 수벽일도조 이렇게 암기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 딱 보니까 뭔가 저번에 한번 외웠던 거랑 비슷비슷하네 라는 게 떠오르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기 전석 중개계획할 때 우리 정보 공개한다고 그랬죠. 정보 공개. 그래서 정보 공개에서 7가지 정보 공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써볼까요? 자, 그 전석 중개계약 시 7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할 정보의 그 내용 뭐냐? 특벽, 수도, 권공 플러스 예지라고 했어요. 예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이 특정하기 위한 사안, 이게 바로 기본적인 거하고 비슷해. 거의 똑같다고 보면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정이에요. 벽. 딱 보니까 이거 벽면이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자, 벽.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있네. 순서는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수도 같은 거. 자, 도로. 여기 있죠. 자, 권리. 여기가 있고. 공법상 이용자. 여기 있죠. 요 토해가 있습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 여기가 있죠. 공시지가만 없어요, 지금. 공시지가만. 그래서 공시지가는 물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 그 확인 설명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서에는 들어가요. 확인 설명서. 서류에는 들어가는데, 확인 설명 글을 쓸 때는 확인 설명 의무에는 공시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석 중개 계약 시에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본 겁니다.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자, 이 중요 글자만 암기하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마다 더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 임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거짓말 안 하고 9번, 10번 이상 우리의 기본서를 독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외우게 돼요. 한 10번 보면 몇 페이지에 뭐까지도 기억이 나. 그 그림 속에 있는 인물까지도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90점 이하 나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다 9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와, 이걸 언제 외워? 이렇게 생각해도 대학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도 선배들처럼 이용호 선생님 말만 믿고 한 10번쯤 읽으면 다 외워지겠구나 하고 이런 자신감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머릿속에서 윤활작용이 되고 암기도 더 잘 되고 이해도 더 잘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언제 외우나 그러면 정말 못 외우고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보지. 그러면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기권예토 수벽 1도조. 다시 한번. 기권예토 수벽 1도조. 자, 전석중개 계약 시 공개할 정보. 특벽 수도 권공 예지. 특벽 수도 권공 예지. 자, 확인 설명할 때 한 거. 기권예토 수벽 1도조.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문자 위주로 외우고 그 내용을 반드시 또 교재를 한번 읽어줘야 됩니다. 그냥 요거만 딸랑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읽고 이게 내용들이 뭔지 다 알아줘야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도 다 배웠는데, 자, 여기서 확인 설명할 때 확인 설명서와 확인 설명할 때
중개업자가 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자, 지금 갑이 있고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 매도인이고, 자, 을은 매수인이. 자, 여기 가운데 A라는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자, 중개업자. 자, 매도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 의뢰를 하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냐? 이 사람에게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은 매도이니까 자기 주택을 잘 알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매도인이 내놓은 주택이나 어떤 중개 대상이 먼저 있다면 을이 와서 물어보면 바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 매물로 나온 게 없어. 그 상태에서 물어보면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매물이 나왔을 때 그때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으면 그 정보를 검색해 본 다음에 해당 물건이 있으면 그때 을에게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확인 설명이고, 자, 둘을 연결시켜서 거래를 했어요. 자, 매매계약서를 썼어. 이쪽은 매도를 하고 이쪽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계약을 하면, 요때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계약서만 쓴다? 아니다. 플러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양쪽에 한 부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한 부, 확인 설명서 한 부, 거래계약서 한 부, 확인 설명서 한 부. 그리고 중개업자도 거래계약서 한 부, 확인 설명서 한 부 보관을 해야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 설명서 3년. 이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 뭔가가. 그래서 확인 설명하기 전이라도 후든 매도인에게 매도 의뢰를 했을 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내가 그 집의 구조를 이렇게 봤는데 대략은 알겠다. 등기부등본을 봐서. 근데 구체적으로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수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도 언제 설치한 거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갑이 그 자료를 주면 그걸 꼭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료 제출 요청권이에요, 그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응해서 자료 제출 안 해. 안 하면 그 내용을 나중에 요 확인 설명서에 쓴다는 내용이에요. 확인 설명서 제일 첫 표지 밑에 부분에 자료 제출에 대한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료 제출을 갑도 씨에게 했는데 갑도 씨가 거부해서 내가 자료 제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다라고 쓰고 그 내용을 의뢰가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나 자료 제출 요구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개업자인데 매도인한테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일반 중개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일반 중개를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너 말고 중개업자 많다고 딴 데 가버리죠, 이 사람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을 해야 되려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근데 별 힘은 발휘 못합니다. 자, 그걸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 자, 이렇게 해서 그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서명도 하고 글로 쓰고 날인, 도장도 찍어야 되고. 만약에 중개업자 밑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안 하고 중개업자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가 있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가 함께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공동중개야. 갑은 A한테 의뢰를 했고 을은 B 중개사한테 의뢰를 했다면 이게 세 사람 다 확인서에 이름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돼. 만약에 B의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 거기 네 사람 다 적어야 돼요. 그 란이 3명만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별지를 이용해서 또 적으면 돼요. 그럼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 확인 설명서의 양식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양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확인 설명 또는 확인 설명서 의무를 이건 의무예요. 반드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중개법인 중개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 의무를 안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의무 위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자, 내용이 있겠죠. 어떤 게 의무 위반인지 보자고요. 첫 번째, 확인 설명할 때는 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이런 근거 서류, 이 근거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근거 서류,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냥 말로만 해, 안 보여주고. 자, 두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를 않아, 주지를 않은 거예요. 나 매도인인 매수인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줘. 또는 5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안 해. 3년간 보존했는데 보존을 안 한 경우. 자, 세 번째, 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앤드 날인을 해야 되는데 요걸 안 한 거야. 요걸 안 한 경우. 자, 안 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 등록 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할 때, 이 설명을 할 때, 확인 설명을 할 때 과장되게 거짓돼서 거짓 또는 과장되게 해서 과장해서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의 판단을 잘못하게 한 경우, 그래서 그들이 손해를 받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짓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금지행위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판례상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법리 해석상도 그렇게 됩니다. 금지 행위는 나중에 배우니까 또 그때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또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은 그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왔을 때부터 중개 완성 전까지만 하면 되고,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같이 작성해서 서명 앤드 날인 도장까지 찍어서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양측에게 주는 겁니다. 확인 설명은 권리 취득하는 쪽에만 주면 되지만, 확인 설명서는 권리 이전하는 측과 권리 취득하는 쪽 양쪽에 나눠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